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9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모심기에 알맞은 시기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내기 시기도 빨라졌고 또 모내기를 해도 가뭄 때문에 걱정입니다. 망종이자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늘도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덥습니다. 6월 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하면서 잘잘못을 두고 의정부 시와 사업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송파구 공사장 인근 상인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관악구 삼성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연금 매장 상인들이 보상을 못 받게 됐다며 연금공단과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전철이 아직까지는 운행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의정부 경전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산했죠. 이 관련 내용 먼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3천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다 파국을 맞은 셈인데요. 국내 민간 투자 사업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경전철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앞으로 영업을 지속한다 해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자, 이 파산이 됐으면 당장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전철은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경전철 운행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와 시행사 간 협약에 따라 파산 선고와 동시에 운행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파산기가 운영비를 놓고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인데요.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이견이 생길 경우 파행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파산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인데 이 경전철 파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문제나 책임 소재 공방 등 이런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죠. 어떻습니까? 네, 파산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초기 투자 비용을 경전철 측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예. 계약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 사업자는 경전철 파산은 적자 책임이고 적자 때문이고 적자 책임은 승객 증가 방안에 소극적이었던 시에 있다며 해지금 2,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는 사업자가 승객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도입해 적자가 누적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계약 해지금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탁 공방이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파산 후 앞으로의 절차와 의정부시의 대처 방안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법적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네. 파산 관제인은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해 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오는 7월 11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립니다. 의정부시는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가 직영을 하거나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경전철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개통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을 했죠. 이 파산도 문제지만 이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의정부 경전철 연결해봤습니다. 송파구 종합운동장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5년 말 마무리됐어야 할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장 인근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 현장 연결해 봅니다. 천서영 기자. 네,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송파구 삼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상인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요. 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지난 2007년 기본 계획이 확정된 뒤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5년 말 공사가 끝나고 지하철이 개통됐어야 하는데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제 뒤쪽으로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이곳 백제 고분로를 따라 9km 정도 됩니다. 길을 따라 양쪽에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상인들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 일대 상권이 아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행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상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 화면으로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 중간에 공사장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공사장은 도로가 2개 내지 3개, 그러니까 2차선 내지 3차선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편도 3차선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떤 곳은 편도 1차선, 또 어떤 곳은 편도 2차선 이렇게 들쭉날쭉한 겁니다. 예.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 길을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상가 앞이 바로 공사장 가림막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간판이라든지 가게가 잘 보여야 하는데 시야 확보가 안 돼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이시나요? 제 옆으로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만큼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 제 허벅지 허리춤 정도 되는데요. 이 도로 높아진 도로 위로는 이렇게 철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차가 오다가 철제 펜스 없이 바로 차를 대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도로하고 상가가 철제 펜스로 인해 아예 차단이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려면 다른 주차장을 찾아야 한다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시면 앞에 그 버스 정류장 안내판도 이렇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이 아래서 대기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버스를 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좀 무용지물이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청 기자, 이 상인들을 만나봤습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까? 네. 제가 오전에 한 3분 정도 상인을 만나봤는데요. 예.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기 전보다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탓에 영업을 포기하는 상인들도 있었고요. 보면 군데군데 임대라고 쓰인 빈 점포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월 30%요.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상인이었다면은 30% 떨어지면 월 200만 원이 조금 넘은 수치, 굉장한 수치인데 어떻습니까? 청 기자, 이 대책은 없습니까? 이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네, 사실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수십 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예. 계속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적시에 들어가지 못해 공사가 늦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예. 또 하나는 싱크홀 혹은 동공이라고 하죠. 유난히 이 지역은 동공 발생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안전진단과 점검이 수차례 진행되기도 했고 예. 최근에는 근로자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금년 말까지 주요 공사를 매듭짓고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는 개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대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송파구 삼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천서영 기자였습니다. 자, 글쎄요, 이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한 번 무너진 상권이 다시 회복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만 않을 텐데요. 이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송파구 삼전동 연결해봤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삼성산에서 불이 나 임야 1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장비 10여 대, 소방대원 10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불곡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나무 200여 그루와 임야 1,600제곱미터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주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리프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김모 씨는 음식점 내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에 올라갔다가 천정과 리프트 바닥 사이에 목이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김모 씨가 목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의 한 테니스 클럽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테니스 클럽 사무실 안에 있던 TV와 냉장고 등 집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무실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의 개포주공 8단지도 이 건설사의 매각도에 곧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연금 매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별다른 보상도 없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좁은 방에 몰려있는 여성들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썼습니다. 밖에선 상인과 용역원들의 충돌이 빚어집니다. 개포주공 8단지의 상가를 점거하고 있던 상인들을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그 분말 소화기를 한 10개를 갖다 쏴대면서 얼굴에 쏴라, 죽여!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의 개포주공 8단지는 2년 전 현대와 GS 등 3개 건설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사들이면서 재건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각이 이뤄지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단이 이주 대책 없이 내쫓는다며 올해 초부터 상가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공단과 직접 계약 관계이던 2층의 경우 재건축이 시작되면 자진 퇴거한다는 내용의 재소전 화해 조서를 써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단에서 한 업체에 임대를 놨던 1층 매장은 매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몇 년은 더 영업할 수 있다며 재계약과 신규 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2015년도 봄에 이제 5월 달에 우리한테 재소전 화해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각 업체 사장들한테 각자 전화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오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온 지 5개월 만에 앞으로 몇 년 장사해 먹을 거다 해서 들어왔었는데 결국 7, 8개월 만에 쫓겨난 상황이 됐고요. 공무원 연금공단은 2층의 입점 업체들에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층은 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물건을 공급하던 매장들의 계약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층 상가는 전부 다 자진 퇴거한 거고 1층 수수료 매장 그쪽만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개입한 적은 없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행정 대집행이 끝나고 매장 주변에는 이렇게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담장이 세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연금공단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배우고 왔다. 아니다 놀다 왔다. 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해외 시찰길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논란들입니다. 이번엔 바로 그 외유 논란 당사자들끼리 티격태격 해프닝을 벌여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곳이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가평 군의회가 문을 연 이래 최초로 군수의 해외 시찰이 도마에 올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가평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6일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9일 월요일 의원 질의에 답변에 나서야 할 김성기 가평 군수는 일본으로 해외 공무여행을 떠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군의회는 당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수께서 해외 연수를 떠나신 것에 대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행정사무감사는 돌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김성기 가평군수가 의회에 직접 출석해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 2일 일본에서 돌아온 김성기 가평군수는 다음 날 의회에 출석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연수 일정이 중복되어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받지 못하고 우리 연수에 참가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상태. 하지만 재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8일 동안 8개국에 걸쳐 해외 공무여행에 나선 김성기 가평군수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평군의회 소속 의원 7명 전원도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독일과 체코 등 5개국에 걸쳐서 선진국 견학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들이 귀국 후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경기도 광주시가 올해는 공무원들이 지역을 할당받아 단속을 벌이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한 쓰레기 수거장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버렸습니다. 엄격하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불법 투기를 했습니다. 단속 직원들은 내용물을 일일이 꺼내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습니다. 어렵게 찾은 증거물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현장에서 적발돼도 변명으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국민부터는 일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니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버릴 때 바닥에다 엉망진창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냄새 나서 내가 강저기 동네 그 시민이지만 제발 좀 버리지 말고. 광주시 역동의 또 다른 쓰레기 수거장.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CCTV가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쉴 새 없이 경고 방송까지 흘러나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모두 28대. 광주시는 올해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광주시는 규격 봉투와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 쓰레기를 아예 수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이 팀별로 지역을 맡아 관리하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팀별로 해서 그 마을별로 지정을 해서 주간, 야간 수시로 방문해서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 가뭄 피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물 빠진 갯벌 마냥 말라버린 경기도의 한 저수지. 수면 위에 떠 있어야 할 낚시 좌대가 땅 위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 써야 하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올해 농사를 아예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하늘에서 비라도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내리지는 않고 뭐 관정 시설이라도 좀 해주든지 뭐를 해야지 이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농사 못 짓습니다. 현재 강우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 올해 최악의 봄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긴급 예산을 투입합니다. 애초에 세운 237억 원에 이어 국도비 52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긴급 편성했습니다. 우선 178억 원으로 낡은 수로를 고쳐 새는 물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 또 임시 취수 시설 설치에 100억 원가량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임진강수계 그 농촌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부 여주 이천 지역에는 남한강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린 물을 재활용하거나 생활용수 일부를 급수하는 등 가뭄 해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도는 특히 앞으로 다음 주까지가 고비라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남편에 이어 월남전에 참전한 아들까지 잃은 한 여인은 아들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대한의 아들로 임무를 다했으니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너의 명복을 빈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단순히 날씨 좋은 휴일,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보는 건 어떨까요?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